네, 반갑습니다. 2020년 고2 11월 학생해설 맡았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시험지 나눠주고 저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데요. 아이들의 그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업에 촛불이라고 하면 촛불이 꺼져갈 때, 체력이 마지막 없어질 때 쥐어짜가지고 이제 푸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얼만큼 체력적으로 조금 잘 버티느냐의 관건이기도 하고, 유형별로 좀 정리를 했다면 그걸 갖다가 시간 안에 탁탁 푸는 재미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데도 이 강의를 좀 바로 보려고 찾아오신 여러분들께도 좀 고맙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복합적입니다. 여러 번 제가 멀리서 응원할 테니까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다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자막으로 공개하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시죠. 갑니다. 분필 부러졌어. 나 갑시다. 두 자루 남았네. 갑시다. 자, 첫 번째 1번. 자, 다음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갔죠? 자, 이거 나오면 내가 뭘로 풀려고 그랬니? 네 가지다. 이렇게 풀려고 그랬어요. 자, 식, 주, 의약품. 요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뭐가 나온 거야? 스타킹이나 밧줄. 아무래도 우리의 합성 섬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고요. 자, 합성 섬유는 내가 두 가지 나온다 그랬어. 첫 번째는, 그렇죠.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테어. 그거 나온다 그랬다. 나일론은 질긴 거, 스타킹 얘기한다 그랬고, 폴리에스테어는 여러분 교복, 구김 없는 거, 아마 그런 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스타킹 나왔잖아, 스타킹.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 섬유, 딱 두 가지. 나일론, 폴리에스터.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에 대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나일론으로 가시면 되겠다. 틀리면 안 돼.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죠. 자, 2번 원격 수업이다. 이거 학교에서 나 이거 엄청 많이 하는데, 요즘 온라인 수업을 막 비대면 수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딱 시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크게 확장할 필요는 없을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요. 선생님이 먼저 댓글창에다 막 씁니다. 자, 그러면 현대 주기율표 중에서 일부를 확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학생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한 모질리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PSCl 아르곤 같은 주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주기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FCl Br 그럼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니까 같은 족이 되겠고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도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맞네요. 자, A, B, C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시죠. 3번. 자, 제가 이 에탄올은 말이죠. 출제가 100%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에탄올 딱 보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C2에 H5에다가 OH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핀은 어떻게 되겠어요? C 3개에다가 H를 갖다가 세보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가 8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기억부터 갑니다. 자, 에탄올은 손소독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알코올, 에탄올, 손소독제 맞게 되겠죠? 기억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거의 분자식 써라. C3개 H8이다. 이 정답이 되겠고. 자, 에탄올과 프로페인은 모두 탄수화물이냐 물어보는데, 탄소를 포함하며 다른 것과 같이 혼합되어 이렇게 콜라보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인데, 제가 요 연습 많이 시켰어요. 리을 잠깐 가볼게. 요 디귿선지를 이렇게 바꿔볼게.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에탄올과 프로페인은요 모두 탄화수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거짓말이다. 자,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탄화수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탄화수소는 밑줄 그시고, 자,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게 탄화수소죠. 다시 쭉 가볼게요. 자, 이런 애는 탄화수소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거는 탄소와 수소 말고 다른 게 껴있잖아. 그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탄소화물은 맞는 말이지만 탄화수소다. 둘 다 탄화수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하는 거 연습하십시오.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4번.
자,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물의 전기 분해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물을 전기를 가하면 분해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기억은 실험 장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게 전기 분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요. 여기다 물을 쫙 가득 채우고 전기를 갖다가 흘려줍니다. 그러면 H2와 O2가 되면서 기체가 발생하면서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물의 전기 분해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치는 뭐냐면 꼬마 전구죠. 그러니까 어떤 전기가 잘 흐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꼬마 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어떤 것을 반응시켜서 발생되는 기체를 여기서 이렇게 포집하는 그러한 패턴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분해해야 되는데 전기 장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뭐냐? 요게 A가 되겠고요. 황산나트륨 밑줄 잠깐 그시고, 그냥 물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해질을 갖다가 풀어갖고 전기 분해를 시키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역할이 전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정확하죠. 자, 각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고 부피를 측정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물을 구성하는 원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그들 간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요. 자, 물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H2O 이렇게 생겼고요. 자, 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냐?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전자가 관여한다.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몇 번이냐? A와 전자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전기를 공급하면 이 결합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결합을 Y시키면서 H2와 O2로 분해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무난합니다. 넘어갈게요. 5번 간다. 자, 일단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셔야 되냐면, 자, 이 점의 개수를 세야겠다. 점의 개수를 세야겠다. 그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전자를 합쳐보면 10개입니다. 근데 전자를 하나 버려서 10개예요. 그럼 원래는 11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11번의 나트륨이 전자 하나 버려서 된 이온의 상태가 되겠고요. 전자가 10개인데 하나를 얻어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개인데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요건 누가 되겠어? 9번의 플로린이 전자를 얻은 상태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어떻게 되겠어? 288, 그러니까 18개죠? 전자 하나를 버려서 18개인 거니까 원래는 19번에 뭐였단 얘기야? 칼륨이 전자를 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요, 28 전체 10개인데 하나를 얻어서 10개잖아요. 그러니까 9번에 플로린 마이너스 1가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만하시죠?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AB고 요게 CB야.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이게 AB고 이게 CB다.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 되겠어? 그러면 얘와 얘 교집합이 뭐가 되겠어? 요게 이제 B가 교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NAF고 KF니까 누가 교집합이야? 요게 두 개 겹치잖아. 그러니까 요게 B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합리적인 거죠. 앞에 게 A고 뒤에 게 B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 요게 이제 CB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온 결합을 표현할 때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요렇게 찾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자, 기억부터 간다. 자, A와 나트륨과 자, B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몇 번이야? 11번이고 얘는 9번인데 같은 주기냐? 얘는 3주기고 요건 2주기니까 같은 주기일 리가 만무하죠. 2번 갑니다. 자, 12는 이거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그렇죠. 이온의 자율성이 확보되니까 막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액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정전기적 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온은요, 결합력이 강할수록 잘 안 끊어지고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 값을 무엇이라고 보셔도 되냐면 MP,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녹는 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전기적 인력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여기다 한번 가볼까요? 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플러스 이온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칠게. 그러면 그때 요 핵과 요 핵이 있겠죠? 그럼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놓으면 이들 간의 요 힘, 여기가 이제 인력이거든요. 이게 강하면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요 값을 누가 결정하냐? 기억해요? 자, R제곱분에 요것의 전하량을 Q1이라 놓고 요것의 전하량을 Q2라고 놓으면 Q1과 Q2 전하량 곱의 절대값에 비례한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결합력은 누가 결정한다? R제곱분의 Q1, Q2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떨수록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작을수록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자, NAF와 두 번째는 KF를 갖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얘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니까 Q는 Q는 똑같은데 이런 거지. 그러면 R 값이 누가 어떠냐 물어보는데 요 F-일까는 똑같잖아. 똑같은 이온인데 둘 중에 누가 요 양이온과 요 양이온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기가 크죠. 크기가 크다는 것은 R 값이 서로 멀다는 얘기니까 느슨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끊어지는 거죠. 그럼 녹는 점은 누가 높아요? 이게 높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할 때 Q1, Q2 값은 똑같은데 R 값이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가 더 짧아. 그러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인력도 센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요게 CB였고요. 요게 AB였구나. 요게 이제 AB였고 요 값이 뭐였냐면 CB가 되겠어.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크다라고 해야 돼요? AB가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요 선지는 슉슉슉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좋은데 요 디귿을 녹는 점으로 좀 바꿔주면 애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6번 간다. 요거는 조금 맥이 빠졌어. 뒷장은 확 넘어갔는데 이런 거에서 좀 맞아주면 확 자신감이 붙죠. 보세요. 자, 전자를 2개 더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전자 2개를 더 얻어서 원자번호 몇 번 됐대요? 18번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가 몇 개 있었는데 2개를 더 얻었더니 전자가 18개가 되었다. 그럼 원래 몇 개 있었냐? 16개 있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16번 누구냐? 뭐야 이거? 누구죠? 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만 물어봤네요.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려도 돼. 맞춰주세요. 다음엔.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자. 7번. 자, 이거 나왔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동위원소 밑줄 그어볼게. 동위원소인데 하나는 뭐였냐면 A3짜리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A가 4짜리였습니다. 되겠어요? 하나는 3짜리고 하나는 4짜리인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이들은요 무엇이 똑같냐면 양성자 수가 똑같아. 그래 이제 동위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비교할 때 중성자분의 양성자 수인데 누가 일정하냐? 양성자 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이 값이 둘 중에 작다라는 건 중성자 수가 많으면 더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럼 중성자 수가 누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되겠어? 요 값이 A4짜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A3짜리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얘하고 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비율이 1이라는 건 서로 개수가 같은데 합쳐서 4래. 그러면 반으로 쪼개면 원자번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수 2개, 중성자수 2개니까 합쳐서 질량수가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값은 얼마 되겠어요? 요거는 그 비율이 이거잖아요. 근데 동위원소니까 원자번호는 서로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가 2개고 중성자수가 하나라서 합쳐서 질량수가 3인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이죠. 요 질량수가 크면 원자량도 큰 편입니다. 사실 질량수랑 원자량이 이제 똑같은 건 아닌데 흔히 이제 뭐 비슷하다라고 놓고 풀죠. 그래서 질량수가 크면 원자량이 서로 큰 겁니다. 그래서 요건 4짜리, 3짜리니까 원자는 요게 더 크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니은은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가는 잘못됐네요. 자, 디귿 가본다. 자, 근데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자, 몸무게가 4짜리가 있고 몸무게가 3짜리가 있는데 자연계에서 99.999%는 몸무게가 4짜리를 갖고 그중에서 0.0001은 3짜리를 가져요. 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수직선에다 놓고 풀라고 그랬잖아요. 됐니? 자, 제일 작은 애가 누가 되겠어? 제일 작은 애가 3짜리고 제일 큰 애가 4짜리다. 이렇게 가볼게. 그럼 편의상 x하고 y라고 잠깐 놓을게. 그럼 요 값을 갖다가 제가 편의상 4라고 놓고요. 요 값을 갖다가 편의상 이제 y라고 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자연계 말이죠. 이렇게 가진 애가 50% 존재하고 얘가 자연계 50% 존재하면 평균값이 얼마에 도달합니까? 그렇죠. 여기 도달하겠죠. 되겠어요? 자, 몸무게가 3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는데 자연계 똑같이 50%씩 존재한다면 평균값은 딱 절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 정도 값이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계 누가 훨씬 많대? 4를 갖는 애가 훨씬 많대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는 애가 훨씬 많다는 건 평균값에 도달하면 얘에 치우쳐가지고 존재하겠죠. 그러면 평균값은 어디에 도달할까? 이쪽에 가깝게 도달하겠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이 값보다 더 크다. 4쪽에 더 가깝다. 그렇게 푸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평균 원자량은 이거보다 크다라는 선지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니은과 디귿만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뭐 100분의 99.9 곱하기 x 이렇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푼다. 수직선에다 갖다 놓고 푼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갖다 놓으시고 이 값을 x라고 놓고 이 값을 y라고 이렇게 놨을 때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50%씩 존재한다면 딱 평균값에 도달할 건데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이 숫자를 왜 줬는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50%씩 존재할 땐 이건데 근데 얘가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가깝게 평균에 도달할 거야. 그런 뜻을 준 거야. 출제자는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됐니? 넘어간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8번. 촉촉촉.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되냐면 자, O, F, MG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죽이랑 족이 막 섞여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놓으라 그랬죠? 주기율표 도시에 놓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놔야 되냐? F를 여기다 놔야 되고요. O가 여기 있다 이거지. 되겠지? 자, MG는 어디 있어? 한 줄 바꿔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직선에 놓고 풀지 마시고 주기율표에다 대략적으로 도시에 놓고 푸시면 시간 안에 풉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이들이 이온이 됐을 때 모두 네온과 같다. 그래서 얘가 전자를 버릴 때나 얘네들이 전자를 얻어서 모두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런 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종류는 다른데 전자수가 똑같은 걸 우리가 등전자 이온 관계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됐어? 그럼 이온의 전하니까 얘가 이온이 될 땐 플러스 2가가 될 거고요. 요건 마이너스 2가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눈치를 조금 빨리 치는 애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서 A, B, C를 갖다가 매칭하는 문제. 그러니까 되시고 자, 그럼 얘네들은 말이죠. 서로 전자수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전자가 10개니까 28로 똑같아. 근데 어때? 얘가 제일 양성자수가 많죠. 그러면 확 땡긴다. 전자수가 똑같은데 양성자수가 제일 많으면 확 땡기니까 크기가 제일 작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셋 중에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이 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인데 셋 중에서 이온 반지름은 제일 작고 자,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제일 크죠. 물론 얘도 2지만. 그래서 이 값이 서로 어떠냐면 제일 커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야 돼? 분모는 제일 크고 분자가 제일 작으면 제일 작아야겠다. 그럼 얘부터 치고 가야지.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니? 얘가 C라는 걸 찾아야지.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되겠어? A와 B를 갖다 찾아야 되는데 자, 힌트 주잖아요. 원자 반지름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가잖아. 그 원자 반지름 어떻게 찾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죠. 그래서 크기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아야 돼. 그러면 A와 B, B와 A를 갖다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다고 됐어? 여기가 B가
여기가 A여야 원자 반지름은 요게 더 큰 거죠. 그러면 산소가 B고 A가 플로린인 걸 찾습니다. 자, B가 Mg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 가본다. 자, 제1차 이온화 에너지다. 이거 그려야죠. 으이샤, 으이샤, 으이샤 떨어지지. Follow me, follow me. 자, 으이샤, 으이샤, 으이샤 떨어진다 했잖아. 근데 지금 누굴 갖다 찾았어요? Mg. Mg는 대략적으로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C는 여기 있고 이런 거잖아. B는 어디 있어? 산소니까 B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 있다. 이런 느낌으로 풀으라고. 그래야 시간 안에 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지만 B는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크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지. 그래서 니에는 정답이 되겠고요. 니에는 정답이 됩니다. 자, 홀전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전자 배치를 했다면 가슴 아픈 거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홀전자수는 전자 배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C 같은 경우는 12번이니까 1s2, 2s2, 2p, 6, 3s2 이렇게 가야죠. 그럼 홀전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C의 홀전자수는 0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는요. 9번이니까 1s2, 2s2, 2p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렇게 됐니? 자, 그럼 홀전자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다 짝전자가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박스가 이렇게 3개인데 하나, 둘, 셋, 여기가 넷, 다섯. 그래서 홀전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홀전자가 몇 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0이 1보다 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죠. 요렇게 푸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초창기는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 홀전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자, 이쪽으로 가볼까? 자, 1, 0, 1, 2, 3, 2, 1, 0 이렇게 풀어. 자, 이게 홀전자수 패턴이야. 1, 0, 1, 2, 3, 2, 1, 빵.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Mg가 어디 있어? 1족, 2족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C의 홀전자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어요? 17쪽이니까 1, 2,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의 홀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C를 갖다가 그냥 바로 보면 1이고 0이니까 이게 더 크다.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디귿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자, 가볼게요. 9번. 자, 이거 참 좀 재밌었는데,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학생이 0.1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A의 화학식량이 100이다. 동그라미 쳐볼게. 100이다. 동그라미를 팍 치고 가는 거야. 자, 근데 2g을 갖다 놓겠대요. 2g 동그라미 쳐볼게. 2g이 제시됐으니까 기준값인 100으로 나누죠. 그럼 몰이 나오지.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 이 값은 이제 50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분의 1몰을 녹여서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수용액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표지선까지 집어넣고 했다. 아, 근데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딱 읽고 계산을 빨리 해버렸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지. 용액 0.1L분의, 그러니까 100ml가 0.1L잖아. 1000ml가 1L니까 100ml면 그 10분의 1이니까 0.1L가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얼만큼 있다는 얘기야? 50분의 1몰. 이렇게 계산을 해버렸어. 그럼 이 값을 조금 편하게 10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 50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뭐야? 몰 퍼 리터. 이렇게 가잖아. 기억나니? 자, 몰 퍼 리터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를 이제 라지 M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몰 농도의 단위죠.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 순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 거냐면 5분의 1이니까 0.1 거에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 저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 자, 뭘 갖다가 놨냐면 여기 보니까 이 학생이 뭘 했대요? 실수했대. 그러니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했냐? 용액의 수면이 표시선을 넘어갔으니까 표시선까지 용액을 부어야 100인데 하다가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췄으면 딱 0점인데 이걸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묽어졌다는 얘기야. 묽어졌다. 그러면 0.2보다 어떻게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작아졌다.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
실수로 만든 몰롱도는 0.2가 아니라 0.2보다 묽어진 거니까 0.2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요. 자, 니은 가볼게. 자, 다해 과정. 다해 과정이 이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수용액을 250이 들어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얼마를 갖다가 더 넣어서 표시선까지 맞춰서 0.2 몰롱도를 이제 진짜 만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0.2 몰롱도 HA를 이런 거야. 얼마만큼 만들었다는 거야? 0.25 리터만큼 만들었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니? MV는 곱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MV는 몰수다. MV는 몰수다. 기억하죠? 그래서 M과 V가 보이면 곱하는 거야. 그래서 0.2 곱하기 요걸 4분의 1로 바꾸자. 4분의 1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이만큼 무엇이 녹아있다는 얘기냐면 무엇이? 용질. MA라고 하는 용질이 이만큼 녹아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화학식량이 아까 얼마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했냐면 첫 번째 줄에 100이라고 동그라미 쳤어. 그럼 요걸 g으로 바꾸면 요걸 100으로 바꾸면 이제 g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값을 갖다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되겠어? 20이 되면서 요걸 따면 5g이 돼. 아, 그래서 새로 만든 그 용액에는 용질이 5g 녹았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몇 g 녹아 있었니? 처음에 보니까 그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처음엔 2g 녹였어. 근데 최종적으로 5g이 녹아야 돼. 그럼 얼마를 추가적으로 넣느냐? 이런 뜻이 되겠다. 그럼 X는 몇 g이죠? 3g을 최종적으로 녹였습니다. 디귿을 먼저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잠깐 보면 자, 그 과정에서 녹아있는 용질은 몇 몰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아까 전에 계산했죠? 요만큼이죠. 딱 요만큼. 요걸 이제 질량으로 바꾼 거고요. 그럼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되겠어? 여기 이제 0.2가 되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여기 1이 될 거고 5를 곱하면 20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몰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얼마야? 0.05몰이 된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학생들은 실수했다라는 거를 딱 보면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틀려? 그냥 틀리시고 시험장에서 실제 수능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미리 한번 연습했다 생각하고 마스터하세요. 괜찮아. 넘어가자. 10번. 자, 이것도 조금 괜찮았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물에다가 소금을 넣겼다. 근데 물이 들어있는 NaC를 넣었고 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건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얘는 뭐 직후란 표현은 없지만 집어넣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녹아들겠죠? 석출도 할 거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냐면 녹인 평형인 거니까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기억하죠? 자, 정의 훑습니다. 자, 용해 평형의 정의는 뭐가 되겠어요? 용해되는 속도와 이런 거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녹는 것과 뱉어내는 속도가 서로 같아서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녹고 뱉는 게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똑같은데 빨간 펜 드시고 자, 이 값이 뭐라는 거야? 절대 0은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어는 난다는 얘기예요. 0으로 같은 게 아니란 얘기야. 속도가 0은 아니란 얘기야.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자, 평형에 도달하면 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녹은 만큼 뱉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고요. 자, 니은 볼게요. Na 플러스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이제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녹았으니까 이온화도 더 많이 했겠지. 그래서 얘가 더 많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디귿. NaCl의 석출 속도 밑줄 그세요. 석출 속도는 이런 거야. 자, 어떤 것들이 주되게 관여를 많이 하냐면 일단 녹아야 석출할 거 아니야. 일단 많이 녹아 있어야 석출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와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녹아드는 거고 얘는 많이 녹았잖아. 그지? 그럼 녹은 게 많으니까 석출도 많이 할 거라고. 그런 관점으로 푸는 게 빨라요. 그래서 누가 더 빠르다? 이게 나가 더 빠르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문제까지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어, PPT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인트 되는 말이 딱 주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면 저는 문제를 넣었을 거예요. 다시. 자,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막 그림만 줘도 됩니다.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물론 얘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만들었다면 11번 문장 두 줄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 그걸 넣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봅니다. 자, 11번. 다음은 수소원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이게 수소원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겠는데요. 적어보시죠. 자, 일단은요. 수소원자냐 아니냐를 먼저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몰라도 문제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년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수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갈릴 건데 지금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 수소원자의 오비탈이라면 과연 어떨까? 자, 1s 이쪽에다 따로 써볼게. 봐봐. 자, 1s고 그 다음에 여기 2px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라고 적어있냐면 3pz라고 3px라고 이렇게 줬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3px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줬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주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럼 이제 누가 누군지 이제 판단할 수 없죠. 1, 2, 3이니까 크고 작은 관계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부터 치고 가야지. 부양자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부양자수는 무엇을? S는 0, P는 1, D는 2 이렇게 넘버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부양자수를 갖다 써주면 이 값이 얼마 돼요? 0이 되는 거고, 요건 P니까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1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누가 크다 작다가 이제 바로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 더 커야 되니까 나가 이쪽에 있는 거고, 요게 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럼 이제 나는 이쪽이겠구나 그 생각 해야죠. 자, 그런데 가하고 나 중에서 주양자수 누가 크대요? 가가 더 크대요. 그럼 요 숫자가 주양자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가가 되겠고요. 그럼 요 값이 이제 다가 되겠지. 다 찾았네. 자, 나는 2px다.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디귿 가보자. 자, 다의 자기 양자수가 얼마냐? 기억나요? 자기는 불을 따라간다. 기억하시죠? 자기는 불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L이라고 하는 로고 자체가 얘를 이용해서 만든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불을 따라간다. 불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갖고 만들면 0이 되는 거고요. 1을 갖고 만들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종류 있는 거고 얘도 역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기억하시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물어봤어? 그래서 얘는 0 갖고 만들 수 있는 정수는 0밖에 없으니까 0이다. 요 말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디귿 가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에너지 준위는 가하고 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하고 다를 비교하면 수소원자니까 무엇만 따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더 주양자수가 큰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다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인데 답은 5번이고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처음엔 서두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자,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자, 오비탈은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에너지 정도가 H원자냐 H원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오비탈의 에너지가 조금 달랐던 기억나? 그랬다고. 자, 근데 H원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S보다는 2S가 에너지 준위가 크죠. 그리고 2S하고 2P가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3S가 3P와 3D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주양자수가 다르면 에너지가 달라지지만 주양자수가 같다면 에너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풀란 얘기야. 그러니까 되고, 자, 얘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S보다는 2S가, 2S보다는 2P가, 그리고 얘보다는 3S, 그 다음에 3P, 그리고 뭐가 온다고 그랬어? 3D가 아니라 4S가 오고, 그 다음에 3D가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냐면 요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났던 기억나죠? 잡아야 돼.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전자가 여러 개이냐에 따라 에너지 준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뭘로 풀란 얘기야? 윗줄이야, 밑에 줄이야? 그렇죠. H원자라고 처음 딱 서두에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요 윗집 갖고 문제 풀란 얘기예요. 윗집 가지고. 되겠지? 근데 누구하고 누굴 물어봤어? 가하고 다를 물어봤으니까 가는 어디 있어? 3P니까 요게 가가 되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다는 어딨니? 1s 저기 여기 있잖아요. 저기 여기에 다가 있는 거지. 그럼 에너지 준위가 누가 더 큰 거야? 가가 더 큰 거다. 그렇게 풀면 이제 정확한 거죠. 됐니?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해라. 자기는 부를 따라간다. 자기 양자수는 부양자수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넘어갑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었던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문장이 길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 가본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세면 전자로 확 당기는 핵전화가 세니까 쪼그라들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자, 전자 껍질수 미쳐봐.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껍질이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풀 건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갑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런 거죠. 껍질 수는 동일한데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핵전화가 크니까 인력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근데 탐구 과정을 보니까 2족과 16족에 속한 각 원자의 원자 반지름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았대요. 자, 2족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족이죠. 그럼 같은 족이니까 어떻게 보란 얘기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렇게 보란 얘기잖아. 이렇게 봤단 얘기야. 그랬더니 어땠대요? 지금 보니까 껍질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크기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봤더니 진짜 커지더라는 거야.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무엇도 커지냐면 밑으로 갈수록 무엇도 커지니 양성자가 많아지잖아요. 양성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인력이 세지니까, 그렇죠, 유효 핵전화도 세지죠. 그럼 크기가 쪼그라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유효 핵전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 반지름이 쪼그라들지 않아. 왜 그래? 물어보는 거죠. 즉 유효 핵전화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많아지는 것이 그 효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점점 벌크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봅시다. 자, 이 학생이 2족만 그런가? 16족은 안 그런가? 의심해가지고 또 16족 한번 더 해봤더니, 자, 같은 족 물질에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건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밑으로 훑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훑으면 이런 거지. 양성자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잖아. 양성자가 많아진다는 건 핵의 인력이 세니까 확 당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유효 핵전화도 진짜 커져요. 근데 껍질이 늘어나는 것이 그 효과를 뒤집어 버렸다고. 그래서 쪼그라들지 않고 크기가 점점점 벌크해지고 커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도달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거야.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한다. 그것은 이런 거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게 유효 핵전화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많아진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냐면,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전자 껍질 수를 우리가 아까 전에 로고 뭘로 잡기로 했어? 대문자 n으로 잡기로 했잖아. 그래서 증가한다와 대문자 n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정확하게 읽는 것은 시험장 끝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훑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시험장 안에서는 조금 여유가 없어서 바로 그냥 과학적 상식에 의해서 4번을 마킹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든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수용액 가와 나가 있어요. A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이 60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가의 밀도가 현재 얼마라고 줬냐면 1.05래.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자. 자, 1.05g per ml. 그래서 이 밀도에다 비추시고,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밀도라고 하는 정보는 뭐냐면, 이 부피라고 하는 정보를 질량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또는 어떤 질량,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환산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도구는 무엇을 한다? 그렇죠.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 아주 소중한 정보인데,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가 3m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럼 얘는 무엇을 갖다가 압축하느냐 이런 거야. 써볼게. 자, 용액 1000ml당 이런 거지. 용질이 몇 몰 있다는 얘기야? 3몰 있다라는 거야. 현재 용액에는 이만큼 있는데, 근데 그 용액의 밀도가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냐면 이만큼이라고 문제에서 줘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곱하면 단위로 승부 거는 거죠. 부피가 날아가면서 질량만 덩그러니 남잖아.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넣을 수 있냐? 1050g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용질이 3몰이래. 근데 분자량이 얼마라고 줬어? 60이야. 그러니까 1몰당 60g인데 3몰인 거니까 현재 지금 그러면 몇 g이라는 걸 할 수 있냐면 우리가 180g 용질이 녹아있다는 거죠. 아, 1050g 용액에는 용질 180g이 녹아있다는 걸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쁘게 딱 떨어지게 주잖아. 105g에는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1050g당 180g이야. 그럼 105g당은 몇 g이야? 18g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똑같은 W니까 얘를 치고 들어가야지. 18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용액이 과연 얼마 있을 때 18g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잘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디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두 번째 상황이 20%잖아. 20%. 요거 싹 지운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20%가 뜻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럼 얘는 또 이쪽을 한번 빼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뭔 뜻해요? 용액 100g당 용질이 몇 g 있다는 얘기야? 20g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대1의 비율로 있다는 얘기야. 근데 현재 용질이 몇 g 있대요? 18g 있대요. 그럼 과연 얘는 얼마큼?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래서 100g당 20g 있다면 과연 몇 g당 18g입니까? 몇 g이죠? 90g이죠. 그럼 90g당 18g. 이렇게 가면 이게 딱 5배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갑니다. 14번. 자, 요거 이제 그 예전에 강조를 많이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14번을 좀 잠깐 보면 자, 플로린을 포함합니다. 똑같이 플로린을 포함해요. 자, 됐죠? 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2주기 밑줄 쫙 긋는 거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내가 2주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2주기를 칠판에 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자, 리베, 등탄, 질, 산, 불, 네, 이렇게 쓰라고. 얼마 안 걸려요. 쭉 쓰고. 자, X, Y, Z가 이 중에 3개다. 그럼 당연히 누군 빼야 돼? 네온은 빼야지. 네온은 결합 안 해요. 네온 빼주시고. 자, 누구도 빼야 돼? 얘네들 빼야지. 왜 뺍니까? 옥텟 규칙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렇게 다 제거되면 딱 4마리 남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 찾으란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F를 포함한 분자에 대한 얘기고요. X, Y, Z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쭉 되는데 봐봐. 자, F와 F가 결합하잖아. 자, 우리가 F2, F2 이런 표현 쓰냐고.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F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X, Y, Z가 3개인데 후보자도 3개다. 이런 거야. 그럼 갖다 쓰자는 거지. 어떻게 하냐? 자, C2F2나 아니면 뭐 N2F2나 아니면 O2F2나 요거 갖다 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간다. 자, C 2개 이렇게 거주시고 그럼 F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여기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N2 이렇게 써주세요. N2 써주시고 F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됐잖아. 자, O2F2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O2, F2 몰라요. 일단 결합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써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결합선의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탄소의 결합선이 4개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질소 결합선 3개니까 맞춰줘야 되겠고 요건 2개 이렇게 딱 맞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기억나요? 중심 원자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아닌지. 근데 지금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아니죠? 그럼 다 세란 얘기예요. 다 셋이란 얘기야. 그러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아니니까 다 세란 얘기지.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다 합치면 몇 개 되겠니? 여기 6개 되는 거야. 조금 진하게 써줄까?
그럼 여기 몇 개 되는 거야? 여기 이제 6개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비공유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3, 3, 하나, 하나 얼마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2개씩 있잖아요. 여기 2개씩. 그럼 몇 개 되겠어?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6, 8, 11 찾으시면 돼. 근데 문제에서는 뭘 줘요? 상대값을. 그럼 또 약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돼?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 5가 되겠고 다 찾았네. 그럼 기억은 뭐라는 얘기야?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얘기잖아. 여기 이제 기억이면서 자연스럽게 요게 뭐라는 얘기야? 요게 다라는 거지. 그럼 요게 뭐가 된다니? 요게 나라는 거고. 요 순서대로네. 요 이제 가라는 거지. 가나다 다 찾았고요. 자, x. 요게 x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에서는 요게 y가 된다는 얘기고 다에서는 누가 z가 되니? 요게 이제 z 된다는 얘기. 요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자, 기억부터 간다. 자, 기억은 5냐? 구했는데. 이 기억 5자. 이거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간다. 자, 전기음성도는 y와 z가 어떻게 되냐? 이거 y가 이거고요. z가 누구야? 얘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전기음성도 세? 또 가물가물하면 안 돼. 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세다. 그래서 F, 요게 O, N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가 더? O, Z가 Y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기음성도가 더 세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Z가 Y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좀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니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디귿 가본다. 자, 가나다에서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결합이 무극성이냐 분자가 무극성이냐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무극성이라는 건 같은 것끼리 결합되면 무조건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고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고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넘어갈게. 자, 15번. 할게요. 자, 다음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가 있네요. 지금 문제 보니까 어떤 컵에서 좀 그려줄까? 어떤 비커가 이렇게 있대요. 어떤 비커에 이런 거야. 자, 무엇이 존재한데 무조건 물의 이온화 상수는 동그라미 칠게요. 이 컵에서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이 값은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지 다른 거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화학 2에 나옵니다. 화학 1에서는 그냥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온도가 25도씨고 변함이 없으니까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이 비커에서 맞춰준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을 주고 이걸 묶거나 아니면 이걸 주고 이걸 묶거나 이런 패턴이야. 화학 1에서는. 그러니까 됐지? 자, 그럼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가급적 주냐? 멋있게 pH를 줘요. pH. 마이너스 로그의 이 값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준다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는 이걸 가라고 해보자. 자, 가에서는 용액이 100분의 이거래요. 그럼 계산해보자. H 플러스의 농도는 첫 번째부터 갑니다. 0.1리터 속에 값이 10의 마이너스 2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농도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 몰 퍼 리터니까 이 값 자체가 몰농도 기호를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비커 속에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되는 거니까 pH는 1이다. 뭐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지? 빨간 펜 드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을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주면 빨리 이 값도 구해놓고 다른 선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찾고 니은 찾고 이러면 안 돼. 자, 이 값을 줬다는 건 이 값이 현재 10의 마이너스 13제곱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곱수는 항상 일정한데 현재 이 값을 줬다는 건 이 값도 구해놓고 다른 선지 보셔야 돼요. 계속합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자, 나는 하나 더 그려보자. 자, 비커가 있어요. 자, 이 비커 속에는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 값이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푸세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2리터 속에 이런 거지. 얼만큼 있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만큼 있다는 거야. 그럼 요 값을 갖다 계산해 보면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몰 퍼 리터 이렇게 가는 거지. 계산을 좀 해주라. 자,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요로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이거라는 건 뭐라는 거야? 요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 있다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11만큼 있다는 얘기야. 잘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니?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많지? 그럼 산성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 중성인 거고 상대적으로 OH가 많으면 염기인 거지. 근데 지금은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더 많은 거야. 설마 이거 못하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더 큰 거야. 그래서 현재 X는 뭐냐? 산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D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딱 멈출게요. 자, 갑니다. 자, D 가보죠. 자, OH-의 몰농도 물어보잖아. 거 봐봐. 자, 이거를 구해놓고 가야 바로 보인다고.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몇 배 더 큰 거냐면, 그렇죠. 요게 10의 제곱배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셔야 돼요. 얘가 얘의 100배만큼 돼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16번. 자, 16번 볼게. 자, 그림 가는 실린더에 들어있대. 누가 들어있어? 요게 들어있었어. 얼만큼 들어있어? 30W 들어있었어. 그 안에다가 얘를 추가적으로 넣었대요. 그랬더니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물론 높이가 3배지만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부피가 3배 됐다 보셔도 돼요. 그러면 PV는 NT 기억나니? 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몰수비다 이겠지. 그러면 몰수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인 거야. 편하게 가자. 자, 얘를 갖다 그냥 편하게 1몰이라고 할게. 1몰. 편하게. 비율상. 그러면 얘도 몇 몰이 되는 거야? 건들지 않았잖아. 이거 1몰이잖아. 1몰이 있었는데 3몰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몇 몰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런 2몰 들어왔다. 이렇게 푸는 거지. 여기까지 왔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B의 원자수를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1몰이야. 그 중에 B 원자는 1을 곱해줘. 그럼 여기 이제 B 원자가 몇 몰 있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2몰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되고요. 그러면 같은 원리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몰이 되겠어? 여기 2몰이고 그다음 플러스 요게 몇 몰이 있어? 2몰인데 요게 한 덩어리당 NC 쪼개지니까 N 곱하기 2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래요? 1대 4래. 그러니까 요게 1대 4래. 그럼 여기 이제 8이다. 이렇게 풀란 얘기잖아. 그럼 요 n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여기가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 값을 얼마라고 찾으시면 되냐면 3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자, 근데 원자량이 몇 대 몇이냐 물어보잖아. 자, 갑니다. 1몰당 30이야. 갑니다. A2, B2가 이런 거지. 1몰이 모였을 때 질량이 30W인가 이만큼을 그냥 분자량이라 할게요. 분자량 비율인데 원래는 분자량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들어왔니? A 거기에 B 3인 걸 찾았어. A, B, 3가 얼마만큼 들어왔냐면 2몰만큼 들어왔더니 34W래. 그럼 1몰당 값은 얼마 되겠어? 17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분자량이라고 보는 거죠.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니까. 분자량 비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하면 요걸 이제 앞에를 맞춰주려고 2배를 해볼게. 그럼 요거는 이제 A2, B6는 얼마가 되겠어? 34W가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B가 얼마만큼 증가됐어? 4개만큼 증가됐더니 얼만큼 됐어요? 4W만큼 증가됐네. 그러면 요 B 하나당 원자량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W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값이 W인 거니까 요 값이 얼마 되겠어요? 요게 이제 2W가 되는 거고 합쳐서 30W인 거니까 요 값이 28이 되는 거지. 그럼 A 하나당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4W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A와 B는 몇 대 몇이라는 걸 찾니? 14대 1이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세요. 넘어가자. 자, 이것도 참 재밌었던 문제인데요. 가볼게. 자,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게 아주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두 개의 바닥 상태에 X에서 Z에 대한 자료다. 이 주기 다 그리란 얘기죠.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이 주기 가보자. 리베, 붕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썼고요. 자, 다음은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연속인 X, Y, Z. 그러니까 딱 세 개인데, 요렇게 연속인 세 개일 수도 있고, 요렇게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아, 요거 묻네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홀 전자수를 묻네. 그럼 홀 전자수부터 치고 들어갈게. 자, 간다. 1, 0, 1, 2, 3, 2, 1, 0. 그렇게 갑니다. 홀 전자는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물어봐요. 그래서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물어봅니다. 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1s2, 2s1. 그러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3입니다. 그럼 요건 얼마냐면 4가 돼요. 요게 4가 되고 4, 4, 4, 4, 4. 제가 이거 개념 강의 때 연습 많이 시켰어요. 3, 4, 4, 4, 4, 4, 4, 4. 3, 4, 4, 4, 4, 4, 4. 되겠지? 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없어요. 여기는 빵빵 1, 2, 3, 4, 5, 6. 눈치 빠르는 어떻게 푸냐? S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합치면 원자 번호 나와요.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몇 번? 7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윗줄을 외우면 밑에 줄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 4, 4, 4, 4, 4. 빵빵 1, 2, 3, 4, 5, 6. 그렇게 제가 연습 많이 시켰고, 조금 눈치 빠른 애들은 이걸 갖다가 P분의 S잖아. 다시 P 오비탈에 있는 거분의 S 오비탈이니까 S를 윗줄에 썼고 P를 밑에 줄에 썼어요. 그래야 바로 이렇게 분수꼴로 보이거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홀 전자수는 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x, y, z가 있는데 홀 전자수는 n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야 되냐? 홀 전자수의 최대값은 3입니다. 그러니까 4, 5, 6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3이니까 n 플러스 1이 최대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최대 얼마가 될 수 있어?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4, 5, 6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0과 1과 2 사이에서 결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x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n이다. 그러니까 n의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0과 1과 2를 넘어가는 애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3, 4, 5, 6은 후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이 값이 통으로 날아가요. 자, 그래서 홀전자수의 최대값이 3이라는 걸 가지고 n은 최대 2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싹 걷어냈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p 오비탈의 분의 s 오비탈인 거니까 요 값의 요 비율을 갖다가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럼 경우에서 따집니다. 첫 번째, 자, n이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n이 얼마일 수도 1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n이 얼마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세 가지의 경우다. 첫 번째 n이 2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다. 그럼 이제 뭐 요거 찾으란 얘기죠. 자, 요거다. 그럼 요 값을 갖다 뭘로 잡으란 얘기야? 요 값을 x로 잡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2인 거니까 y의 홀전자수는 3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후보자들의 홀전자수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경우수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됐고, 자, n이 1이래요. 그럼 n이 1이야. 그러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 값을 x로 놓고, 자, 두 번째, y의 홀전자수는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2란 얘기죠. 그럼 홀전자수 2인 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y가 되는 거고요. 자, z는 얼마가 되겠어요? z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야? 3이야. 그러면 분수꼴이 3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경우에 있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n이 0이 되겠네.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n이 0인 경우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0이래. 그럼 여기 두 가지 경우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y의 홀전자수가 1이래. 그럼 홀전자수가 1인 거는 홀전자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마지막 갑니다. 자, z는 얼마야? 2래요. 그 비율이 2래. 그러면 그 비율이 2인 건 여기 하나 있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요 값을 우리가 Z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 그리고 Z가 제일 크대.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어? 자동으로 X가 되겠고 요 값이 Y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N은 0이다. 정답. 자,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갑니다. 자, Y의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럼 맞는 말 되겠고 디귿 값은다. 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밑줄 봐봐. 이 오비탈 수는요. 박스 한 개가 오비탈 한 개입니다. 박스 한 개가 오비탈 한 개니까 오비탈 수 세란 얘기는 박스 세란 얘기예요. 박스 세라. 자, Z에서 Z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그럼 이 탄소는 이런 거예요. 전자 배치해 본다. 자, 1s2, 2s2, 2p2가 돼요. 그러면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몇 개 써먹었어? 2개 써먹었지. 그러면 전체 합치면 박스 몇 개니? 4개잖아. 그래서 오비탈 수는 5라는 표현이 이거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되네요.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가볼게. 자, 18번 가본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연습 많이 했었냐면 문제에서 F와 O와 N을 찾아라 이런 거야.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이거는 원자가 전자 찾으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지금 몇 쪽인 거냐면 그렇죠. 15쪽인 거고요. 요건 16쪽인 거고 요건 몇 쪽이냐면 17쪽이야. 기억하지?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내가 주옥동라미.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6개까지는 쉽게 이루어주지만 7개부터는 안 이뤄. 그래서 어떻게 놓는다고 그랬어? 이 값은 E6, 그러니까 E6분의 E7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6개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7개까지부터는 안 이뤄요. 그래서 이거와 이걸 비교하면 이 값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 분수값이 급등을 하면 이 값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원자가 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모 찾기 이렇게 연습시켰는데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크다는 건 이거가 원자가 전자수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니? 이 값을 갖다 뒤집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7분의 26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한다. 됐죠? 그러면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놓을 거냐? 이 값을 어떻게 놓을 거냐?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제일 작다는 건 X축이 제일 작다는 건 요거 잡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값이 제일 작다는 건 무엇이 제일 크다는 얘기야? 이 5분의 이 6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5개까지는 쉽게 이뤄주지만 6개 거부터는 안 잃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즉 5개를 쉽게 이뤄준다는 건 몇 족이라는 거야? 15족을 얘라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15족이 누구밖에 없어요? 질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소다 이렇게 찾고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이 값은요. 뭐가 제일 커요? 이거 보니까 이 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이걸 뒤집어서 E6분의 E7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제일 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C는 이 값이 제일 작다는 건 그걸 뒤집은 역수값은 제일 크다는 거니까요. 얘는 무슨 뜻이야? 6개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7개부터는 안 잃어버린다는 거니까 얘는 16족이라는 거야. 그럼 주어진 값에서 16족인 건 누구 있냐면 요 값이 산소라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으니까 요게 이제 플로린이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 F, O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19번. 자, 가나다에 대한 분자식이다. 그런 말들을 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근데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저를 그냥 보면 좋겠네요. 갑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라 주냐면 2주기 원소란 말 줘요. 아, 또 나왔죠? 자, 2주기고 쭉 가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옥텟 규칙 또 만족한대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2주기 갖다 쓰라고 그냥. 갑니다. 자, 리뱅, 붕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써주라고. 이런 거 시간 아끼지 마. 이거 얼마 안 걸려. 2주기를 쫙 써주는 거야. 근데 뭔가 다른 얘네들끼리 막 서로 결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누굴 빼줘야 돼? 네온은 빼야지. 네온은 결합 안 해요. 비활성 기체는 결합 안 하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옥텟 규칙 만족한대. 그러면 이런 이 옥텟 규칙 이거 만족도 못하는 것도 이거 다 제해주는 거야.
그럼 후보자가 몇 개로 바뀌어? 후보자가 이 4개인데 이런 거. 4개 중에 3개 찾으면 돼요. 할만하잖아요. 4개 중에 3개 찾으면 대학 간단 말이야. 됐어? 자,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만만한 걸 먼저 찾아야 돼. 뭐라고 했느냐? XY2. 그러니까 이들 간의 조합인데 한 마리에 2마리씩 갖다 먹는 거. 뭐가 만만하니? CO2 이 생각해야지. 그러면 일단 경우에서가 뭐가 있어요? CO2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 뭐 NO2도 있을 거고. 또 뭐 또 있어? 뭐 OF2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또 있을까? 뭐 OF2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이렇게 가야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Y2고 YZ2인데 찍더라도 XY2, YZ2, Y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게 뭡니까? 5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찍더라도 얘가 Y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값이 뭐가 되겠어? 여기 값이 이제 Z가 되는 거고.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어?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X, Y, Z2가 있는데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우리. 기억나요? 코프2 연습 많이 했죠. 코프2.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냐면 코프2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Y, Z2. 그럼 그 값이 뭐가 되냐면 쓰세요. 이거 잘 나온다. 자, 코프2가 되는 거야. 코프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가나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갑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그럼 요 값이 이제 가가 되는 거고, 요 값이 나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다가 되겠죠. 물론 이 경우수에서 NO2도 사실은 XY2의 경우수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들을 갖고. 그래서 이 경우수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자, 로마자 1과 2를 갖다가 비교 한번 할게요. 자, 로마자 1과 2 중에서 조금 이제 센스가 있으면 얘부터 찾아야지. 얘는 로마자 1과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누구냐, 이게 세 개 중에서. 다중결합도 있고 극성분자도 있고. 일단 이건 무극성분자잖아요. 이건 전부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코프2는 어떻게 생겼어? CO에다가 F에다가 F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극성분자이면서 됐고 다중결합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냐면 다라는 거 한 번 더 찾았네. 또 갑시다. 자, 두 번째 가봅니다. 로마자 1과 로마자 2. 그러면 가하고 나를 갖다가 비교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가와 나를 갖다 비교했을 때 나는 가는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요게 가에 속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다중결합이 있으면서 극성분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CO2가 되겠지. CO2는 다중결합도 있고 무극성 분자니까 맞는 거가 되겠죠. 검산꼴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나는 지금 보니까 요거 해당하는 거 요게 되겠다. OF2는 일단은 극성 분자인 게 맞으니까 극성 분자인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겠다. 세 가지고요. 사실은 요거는 조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기억부터 간다. 자, 가에서 공유전자 쌍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CO2는 이렇게 생겼잖아. CO2. 그래서 공유전자 쌍수는 4다. 정답이 되겠고. 자, 다는 평면구조의 평면구조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120도에 가까운 평면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각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180도고요. 이건 대략적으로 104.5에 가까우니까 결합각도는 이게 맞는 거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됐어요? 아유, 고생하셨어. 마지막 문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19번 같은 경우도 오답 노트를 해보시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되셨으면 이거 못 갔을 거예요. 갔더라도 좀 조급한 마음으로 갔을 거고,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이제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20번. 자,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개수를 주지 않으니까 일단 개수 찾아야겠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줬냐면, 첫 번째 줄이 아니야, 네 번째 줄에 분자량이 2다. 이런 말 주죠. 그러니까 A의 분자량을 현재 2라고 줬어. 그리고 B하고 C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거 찾는 문제 되겠고. 자, 실험을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2번. 실험을 2번 하니까 식을 2번 써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어요? 자, 밀도 줬다, 이게 밀도. 됐지? 근데 반응 전에 2였어. 근데 반응이 끝났는데도 2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실험이 끝날 때까지 질량이 보존되는데
부피값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밀도가 유지된다는 건 부피가 유지된다는 거야. 그럼 몰수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는 만큼 태어난다는 얘기야. 사라진 만큼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 A하고 플러스 1만큼 개수가 A 플러스 1만큼 사라진 만큼 C가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래, 몰수가 유지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식을 갖다 하나 도출해 줘야 되냐면 A 플러스 1은 C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얘도 똑같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요, 부피값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안 변해요. 근데 질량 보존에 의해서 질량도 안 변하는데 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몰수가 실험 전과 후에 밀도가 어때요? 유지되니까 이 값이 얼마 된다? 5가 된다. 묻지는 않았지만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자, 연습 좀 하고 갈게. 자, 어디 노트에다 좀 써보세요. 자, 갑니다. 당구장. 자, 저는 이 팁을 갖고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어떻게 풀 거냐면 반응물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물이 있어. 근데 어떤 반응물이냐면 쓰세요. 부족한 반응물이 있어. 반응을 했는데 좀 부족했어. 이런 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한계 반응물. 근데 부족했던 반응물을 늘렸더니 이런 거야. 원래는 부족했는데 걔를 늘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성물이 늘어나겠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한계 반응물을 늘리면 원래는 부족했는데 걔를 늘려주면 생성물이 더 나와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줘요. 얘를 먼저 줍니다. 생성물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런 거지. 뭘 보란 얘기야? 반응물 중에 늘어난 게 누구냐 이거지. 그게 바로 부족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부족한 반응물을 늘리면 생성물이 늘어나요. 당연하죠? 근데 얘를 먼저 줍니다. 생성물이 늘어났어 지금. 그러면 늘린 것이 한계 반응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투를 써야 돼요. 이쪽으로 갑니다. 자, 깨끗하게 할게요. 자, 이 표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반응이 끝났는데 생성물이 늘었다 이런 거예요. 생성물이 늘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굴 늘렸나 봤더니 얘는 고정값인데 이런 거예요. 얘를 늘렸죠. 다시 얘가 늘어났어. 근데 얘를 늘렸더니 늘어났다. 그 얘기는 아, 얘가 과거에 부족했었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 싸워서 얘가 부족했다는 건 얘가 뭐 했다는 얘기야? 남았다는 얘기야. 자, 잘 왔습니다. 한 번만 백 할게요. 다시 백 이쪽으로 갑니다. 자, 뭐라고? 자, 생성물이 늘어난 데이터를 주면 이런 거야. 자, 어떤 반응물을 늘렸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 반응물이 늘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부족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죠? 다시 이쪽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비율을 보셔야 돼요. 자, 몇 배 늘어났습니까? 생성물이 4배 늘어났어요. 근데 얘를 몇 배 늘렸죠? 6배 늘렸어요. 자, 4배가 늘어났는데 6배나 늘렸어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6배를 늘렸더니 4배다. 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생성물이 4배인데 6배라는 거? 아, 얘가 쓸데없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량이라는 거다. 둘이 싸워서 얘가 과량이라는 건 얘가 뭐 했다는 거야? 다 없어졌다는 거니까 얘가 소량이다라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갈게. 거의 90% 끝났어요. 자, 첫 번째 로마자 1번. 자, AA 플러스 B가 CC. 자, 로마자 2번. 자, 실험을 2번 했으니까요. 자, AA 플러스 뭐가 된다? B가 CC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 W 넣고 여기다가 4W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반응을 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실험 얼마 났어요? W 집어넣고 24W 집어넣어서 또 반응을 또 멋있게 했어.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 누가 다 사라졌어? 이게 다 사라졌어. 여기다 0을 딱 쓰고 가는 거예요. 부족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4W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소량인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얼마 되는 거야? W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생성물이 얼만큼 나왔대요? X 나왔고, 이때 생성물이 4배 나왔대. 그러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게 진짜 정확하게 딱 4배가 돼야 돼요. 여기가 4W면 여기는 실제로 얼만큼 사라져야 되는 거야? 16W만큼 사라져야 되고, W라면 여기는 얼만큼 사라져야 돼요? 4분의 1W. 그래서 정확하게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생성물이 4배면 반응에 참여한 것도 딱 4배 돼. 그리고 질량 보존 써야죠. 4분의 1W와 4W가 사라진 거니까 이 값이 얼마 되는 거냐면 4분의 17W만큼 생겼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생성물이 얼마나 되겠어? 4분의 17W가 되는 거고 이 값을 빼면 얼마 되겠어? 이 값은 4분의 3W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뭘 갖다가 줬냐면 지금 그때 생성된 이 값을 뭐로 잡으란 얘기야? X로 잡으란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남겠어요? 이 값은 이제 그렇죠. 8W가 남는 거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17W가 사라진 거니까 여기 17W가 생성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툴을 갖다 뭘 쓸 거냐면 자, 전체 밀도가 지금 얼마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반응 전에 2다. 근데 여기서는 반응 전에 얼마래요? 5다. 5가 이렇게 일정히 유지된 거니까.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반응 전에 5W였어요. 여기는 반응 전에 25W야.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비가 1이야. 여기는 얼마라고 보냐면 5예요. 그래서 질량비가 1대 5다. 그러면 부피가 얼마라고 환산할 수 있냐면 이 값이 이제 2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을 1로 잡으면 이 값은 얼마 될까? 이 값은 이제 0.5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의 질량을 1, 요때의 질량을 5라고 잡아준다면 밀도비가 2대 5가 돼야 되니까 부피비가 0.5, 요때 부피를 1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부피가 몇 대 몇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 값이 1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전에 몰수비가 1대 요 값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질량을 갖다가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 2라고 잡았어요. 처음에 줬죠. 모르니까 요걸 이제 K라고 잡자야겠지. 그럼 요걸 분자량을 2라고 줬고 이거 모르니까 K라고 잡자야겠지.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부피비, 몰수비가 1. 여기는 얼마다? 2다. 그거 갖고 K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W 갖다가 W를 얼마로 나눈다는 얘기야? 요걸 2로 나누고 플러스 반응하기 전에 4W를 얼마로 나눠요? K로 나눈다 이거지. 그럼 이쪽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W만큼을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누고 플러스 24W를 얼마로 나누죠? K로 나누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반응하기 전에 몰수고 요게 반응하기 전에 몰수잖아. 근데 그게 1대2인 거니까 여기 값에다가 1을 곱하고 여기 값에다가 2를 곱한 게 서로 이퀄이다. 이렇게 놔서 K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W끼리는 다 날아가잖아요. W끼리는 이렇게 다 날릴 수가 있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나 되겠어? 1 플러스 요게 K분의 얼마가 되겠어? 8은 여기는 얼마 되냐면 요게 이제 2분의 1 되겠고요. 플러스 요 값이 K분의 24가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얼마 되겠어요? K분의 16이 2분의 1인 거잖아. K분의 16이 2분의 1인 거니까 K는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 K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 값이 32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아요? 32라는 걸 찾아요. 여기까지 쭉 오는 거야. 됐어요? 이거 지워도 돼요? 네, 갑니다. 쫙 지울게.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갖다 찾으면 되겠어? A하고 C를 갖다 찾아서 C의 분자량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반응에 참여한 요것의 비율을 갖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4분의 1W야. 근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분자량이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량이 2인 것이 A만큼 반응해요. 그러면 2Ag만큼 반응할 때 32인 게 한 덩어리씩 반응하는 거니까 32g씩 소모된다 이런 거야. 즉 2A당 32씩 소모되는데 그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6이라는 거야. 그 몰수 비율이 그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6이라는 거야. 한 번 더 갑니다.
자, 분자량이 2고 30이야. 근데 그게 A 덩어리씩 사라지고 한 덩어리씩 사라져. 그럼 질량비는 2A 대 30이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16씩이야. 이걸 갖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냐면 A 값은 1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죠. 이걸 갖고 A가 1이라는 걸 찾아버려요. 그때 아까 전에 기억납니까? 자,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같으면 부피 변화가 없었어요. 즉, 이 게임은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없어지면 여기서 두 마리가 태어나야 몰수와 부피가 유지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C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아요? 2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2라는 걸 멋있게 찾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서는 한 덩어리씩 반응하는데 2야. 그러니까 2g 소모되고 32g이 소모돼. 도합 34g이 소모되면 34g이 태어나야 돼. 질량 보존 법칙에. 근데 그게 몇 덩어리래요? 두 덩어리다 이거지. 그럼 한 덩어리당 몇 g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값이 17이다라는 걸 갖고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해낸다는 거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어? A분의 A가 얼마야? 1이죠. 1분의 1. 두 번째 A 곱하기구나. 1 곱하자. 자, 1 곱하기.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C의 분자량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여기를 이제 17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X가 무엇이 X라고 나왔냐면 이걸 우리가 X라고 나왔었죠. 됐죠?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17W를 X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W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할까?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좀 주고 싶어 했던 거, 그게 바로 뭐냐 이거야. 자, 갑니다. 갈게요. 자, 이 반응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생성물이 늘어났어. 이 얘기야. 그 얘기는 이 값은 고정값인데 얘를 늘렸더니 생성물이 왈칵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늘린 얘가 과거에 부족했으니까 얘를 늘렸을 때 더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여기서는 무엇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 소량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남았다는 얘기야? 여기가 과량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율을 보라고 했지. 몇 배를 증가시켰어요? 6배를 증가시켰더니 생성물이 4배밖에 안 증가돼. 그러니까 생성물이 4배 증가됐어? 근데 얘는 6배나 증가시켰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었어. 그 얘기는 얘가 남았다는 얘기니까 과량이 됐다는 얘기고, 둘을 싸웠을 때 과량이었다는 건 얘가 소량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선 얘가 한계 반응물이고, 두 번째 반응에선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누가 얼마나 빨리 찾느냐. 그 게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전 연습 한 개만 한 번만 해보고,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한 개만 좀 잠깐 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자, 간다. 자, X하고 Y가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Z가 태어났다. 그래서 반응 전에 두 번 실험을 하는데 2몰, 20몰을 반응했고, 그랬더니 생성물이 이만큼 나왔대. 얘는 4몰, 20몰인데 이만큼 나왔대. 찾으라는 거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생성물이 왈칵 더 나왔다는 게 읽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고정값이고 얘를 늘렸잖아. 그러면 얘가 과거에 부족했었구나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부족했던 걸 늘렸더니 왈칵 더 나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소량이고 얘가 뭐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과량이라는 걸 찾는 거지. 이걸 갖고 뭘 갖다 찾을 수 있어요? 두 마리가 모두 반응하니까 4마리 태어났다는 걸 가지고 얘가 1대 2다라는 개수비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됐어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실전 문제들을 조금 많이 다룰 건데요. 실전 2, 3, 4, 5 여러 개 연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제 마스터, 개념 마스터에서 제가 충분히 이 연습들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꼭 잘 챙겨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저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마지막 20번 문제 그냥 주먹국으로 푸는 것보다는 진짜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 한계 반응물을 누가 빨리 찾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꼭
저하고 연습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이제 시험에 이제 곧 뭐 기말고사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들 다시 한번 꼭 상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3개입니다. 많이 찍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몇 프로 나오는지 보세요. 11번, 17번, 마지막 20번.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세 문항은 반드시 꼭 재등장할 것 같으니까요. 꼭 마스터하셔서 여러분 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정말 즐거웠고요. 꼭 챙겨가실 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